안녕하세요 여러분. 쌤토링의 정재훈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되게 빨리 많은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뭐에 관해서? 경우의 수에 관해서. 왜냐면 어떤 학생이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경우의 수가 맨날 공식으로 푸는 것 같고 좀 애매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경우의 수로 확률 구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인 그 학습은 뭐뭐뭐뭐 할 때가 나오고 뭐뭐뭐일 확률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때 이 앞에 게 뭐다? 전체 사건을 만족하는 조건이다라는 걸 알면 되고요. 뒤에 거는 뭐다? 얘는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건을 만족하는 조건인데 앞에 있는 조건을 조건 1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조건을 조건 2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사건의 조건은 조건 2만 있는 게 아니라 AND 조건 1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뭐뭐뭐 때 앞에 있는 게 전체, 뭐뭐뭐뭐 일 앞에 있는 게 사건, 전체까지 플러스 시킨 그런 조건인 거죠. AND가 왜 안 써집니까? AND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유념하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때가 나왔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일 때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일단 전체의 경우의 수 먼저 구해볼게요. 전체의 경우에서는 뭐냐면 때 앞에 있는 조건만 생각해 보면 돼요. 조건이 뭐가 있냐? 두 개의 주사위 던진다 가 있고요. 두 눈에 곱이 짝수다. 이것만 있으면 얼마나 쉬워요. 순서상에 1,1부터 해가지고 6,6까지가 있겠죠. 그래서 총 36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두 수의 곱이 짝수다 라는 거니까 아하, 우리는 처음에 기준을 잘 잡아서 개수를 세줘야 돼요. 곱이 짝수라는 얘기는 우리 이제 짝콜 배열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짝수가 하나만 곱해져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주사위가 짝수고 두 번째 주사위가 홀수일 때, 또는 첫 번째 주사위가 홀수고 두 번째 주사위가 짝수일 때, 둘 다 짝수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뭐로 나왔냐면은 세 가지, 짝콜, 홀짝, 짝짝 이렇게 나눴어요. 그 다음에 어떤 기준으로 나눠볼 거냐면은 짝콜이면은 일단 첫 번째 주사위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첫 번째 주사위는 짝수는 2, 4, 6밖에 없죠. 주사위에서. 그리고 두 번째 주사위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두 번째 주사위는 홀수니까 1, 3, 5죠. 얘도 뭐 다른 조건이 없으니까 1, 3, 5 세 개가 생길 거고 얘도 세 개가 생길 겁니다. 아하, 세 가지씩 생겼죠. 총 이거 다 합해서 9가지입니다. 그리고 얘도 봅시다. 첫 번째 주사위가 홀수여야 된대요. 그럼 1, 3, 5 첫 번째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주사위는 2, 4, 6 이렇게 되겠죠. 또 있고 또 있고. 그래서 총 합해서 9개가 됩니다. 마지막 거 2, 4, 6 이렇게 되고 3개씩 또 나오겠죠. 2, 4, 6, 2, 4, 6, 2, 4, 6 총 9개가 됩니다. 9개짜리가 몇 개가 있습니까? 3개가 있죠. 그래서 9 곱하기 3 이렇게 가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체의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면 사건의 경우의 수를 한번 해봅시다. 사건의 경우의 수는 전체 경우의 수 플러스 두 번째 조건까지 포함시키는 거죠. 두 눈의 수의 합이 6 또는 8일 확률 이렇게 나왔죠. 사건의 경우의 수도 조금 복잡하네요. 두 눈의 수의 합이 6 또는 8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거 곱은 짝수여야 된다. 이걸 만족하는 거죠. 그럼 앞에 있는 거 만족하는 거 플러스 합이 6, 8인 거를 갖다 찾아봐야 돼요. 봅시다. 이제 합이 6, 8이려면은 원래 우리 이렇게 많이들 나누죠. 합이 6일 때, 합이 6일 때, 뭐 8일 때, 두 가지 빼고는 안 나올 테니까요. 그럼 합이 6일 때를 한번 해봅시다. 합이 6일 때 조합을 한번 해봅시다. 조합. 6이 되려면 숫자 두 개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15 또는 24 또는 3 그리고 이제 없죠. 15, 24, 33 선생님 4, 2 있는데요. 조합이니까 이거 포함됩니다. 세 가지 조합이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랬어요. 곱이 뭐여야 되냐면은 짝수여야 돼요. 이거 곱 짝수입니까? 짝수 아니죠. 이거 곱 짝수입니까? 오케이, 짝수입니다. 곱 짝수입니까? 짝수 아니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다시 첫 번째 주사위가 뭔지 두 번째 주사위가 뭔지
이걸 따져보면 되는데 2사의 조합이 나왔을 때 첫 번째 주사위가 2일 수가 있고 그러면 나머지 두 번째 주사위는 자연스럽게 4가 되고요. 얘는 첫 번째 주사위가 4일 수가 있고 두 번째 주사위는 나머지 2가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요 케이스에서는 나오는 경우의 수가 총 2개밖에 없어요. 경우의 수에다가는 밑줄 긋고 이렇게 쉼표 2개를 할게요. 8일 때 봅시다. 8일 때 숫자 조합은 1, 7, 2, 6, 3, 5, 4, 4가 있죠. 4, 4. 1, 7 봅시다. 곱이 짝수입니까? 아니죠. 2, 6 봅시다. 곱이 짝수입니까? 맞죠. 3, 5 봅시다. 곱이 짝수입니까? 아니죠. 4, 4 봅시다. 곱이 짝수입니까? 맞죠. 그럼 여기 2, 6이 나올 수 있는 케이스 2, 6 또는 6, 2 이렇게 있겠죠. 4, 4가 나올 케이스 4, 4. 총 몇 가지 수가 나옵니까? 하나, 둘, 셋, 세 가지. 여기서는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아하, 사건의 경우의 수는 총 5가지가 나옵니다. 따라서 전체의 경우의 수 이거였죠. 9 곱하기 3, 27이었고 그거 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 5. 따라서 정답은 27분의 5, 2번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오늘은 속도를 좀 빨리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무의식에 심어주기 위해서 복습 많이 안 합니다. 계속 넘어갑니다. 이거 지금 있는 문제집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별을 5개 칠게요. 일단 분할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남자 탁구 선수 4명과 여자 탁구 선수 4명 총 8명이 있죠. 그 중에서 2명씩 4개 조를 만들 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전체의 경우의 수 구해볼게요. 2명씩 4개의 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분할이 사실 옛날에 나온 그런 개념이라 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8명을 둘둘둘둘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 이거거든요. 아는 사람 좀 쉽게 풀어요. 방을 하나씩 만듭니다. 두 개짜리 방, 2개짜리 방, 2개짜리 방. 1, 2, 3, 4. 그래서 8명을 일단 첫 번째 방에 들어갈 8명을 선택합니다. 8시 2. 그러면 두 번째 방에 들어갈 나머지 6명 중에서 두 번째 방에 들어갈 2명을 선택하고요. 그럼 남는 사람이 4명이 됩니다. 4시 2. 그리고 2시 2. 이렇게 방에다 다 집어넣어줍니다. 그렇지만 둘둘둘둘로 분할한다는 얘기는 이제 얘가 A, B가 이렇게 C, D 이렇게 되든 똑같죠. 2개짜리 방들은 구분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 여기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뻥튀기 되어 있냐면은 이것들끼리 순서를 바꾸는 경우의 수 4팩토리얼이 뻥튀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풉니다. 이제 분할 약간만 살짝만 다시 이제 점검해보고 갈게요. 9명을 가지고 3명 조를 짜는 경우의 수는 몇 개냐? 9C 3 3명 선택하고 나머지 6명 중에 3명 선택하고 3명 중에 3명 선택한 다음에 333이 똑같으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10명 중에서 334 이렇게 이제 분할하는 경우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10명 중에서 3명 선택하고요. 남은 7명 중에 3명 선택하고 4명 중에서 4명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얘는 몇 가지만 똑같냐면은 3, 4는 이미 구별이 돼 있죠. 그래서 3, 3 이 똑같은 개수의 방 얘만 나눠주면 됩니다. 2팩토리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감이 와요? 그러면 둘 3 이렇게 이제 총 몇 개입니까? 6 12명을 이렇게 줬자는 경우의 수를 한번 해볼게요. 12 컨비네이션 2 10 컨비네이션 2 8 컨비네이션 2 6 컨비네이션 3 3 컨비네이션 3 분의 3팩 2팩 대충 느낌 옵니까?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조짜기 즉 분할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할을 잠깐만요 지우고 갈게요. 조금 지웠죠? 이런 분할을 써서 전체 경우의 수를 빨리 구해보겠습니다. 8명을 둘둘둘로 나누는 경우의 수니까 8C2, 6C2, 4C2, 2C2 나누기 4개가 똑같죠? 4팩토리얼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건을 봅시다. 사건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남 1, 여 1로 짜여진 조가 총 몇 개냐면은 2개일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 조건이 하나가 추가가 됐죠. 분할하는 그 경우의 수에서 남 1, 여 1 조가 2개가 된다면은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일단 조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남녀 한 명씩 짜여진 조가 2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자연스럽게 남남조와 여여조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조가 이렇게 나뉠 겁니다. 여기서 얘네 둘은 구별이 안 되죠. 얘네들은 구별이 확연하게 됩니다. 남남 여여. 따라서 구별이 되는 놈부터 기준 잡고 풀어봅시다. 남남을 기준으로 잡고 남남조에 들어갈 남자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그리고 한번 해볼게요. 남자는, 선생님 이렇게 할게요. 남자는 네모 치고 1, 2, 3, 4명. 네모 치고 1, 2, 3, 4가 남자입니다. 여자는 세모 치고 1, 2, 3, 4 한번 해볼게요. 여자는 뭐 치마를 많이 입으니까 세모를 이제 만들어봤어요. 그러면은 남남에 들어가는 남자 2명, 남남조에 들어가는 남자 2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까지 나오는 거죠. 즉 1과 2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 경우의 수 나열 좀 한번 해볼게요. 나열해야지 이해가 빠르니까. 네, 경우의 수 나열했습니다. 남남조는 총 6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여여조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너무 많아요. 하다 보면은 단순화됩니다. 믿으세요. 여여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1, 2끼리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 1, 3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총 얘는 몇 가지가 나올 겁니까? 얘도 6가지 나옵니다. 6가지당 다 6가지씩 붙어있죠. 6가지당 6가지 붙어있으니까 이만큼의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남는 떨거지가 있을 거예요. 이 마지막 하나의 케이스만 잘 분석을 해보면 나머지는 비슷해져가지고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1, 2가 남자가 들어갔으니까 남남조에 들어갔으니까 남은 남자는 3, 4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3 옆에 짝꿍이 누가 될지랑 4 옆에 짝꿍이 누가 될지를 결정하는 그런 조건으로 기준으로 분할을 한번 해봅시다. 3 짝꿍이 누가 되냐면은 여자 3번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자 4번은 4 짝꿍이 되는 거죠. 또는 3 짝꿍이 여자 4번이 될 수도 있죠. 남는 건 여자 3, 4밖에 없으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나머지는 여자 3 짝꿍이 됩니다. 그럼 2가지 경우의 수가 더 나오죠. 얘도 마찬가지로 2가지가 더 나오고 2가지가 더 나오고 다 2가지씩 더 나옵니다. 6가지씩 가지친 거에서 6가지씩 더 나오고 2가지씩 더 나오더라. 그럼 6 곱하기 6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건의 경우의 수는 뭐가 되냐면 6 곱하기 6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전체의 경우의 수는 이거였고 사건의 경우의 수는 이거였으니까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전체 분의 사건 해가지고 400분의 82 다다다다 그리고 6 곱하기 6 곱하기 계산하면은 정답 나옵니다. 계산은 안 할게요. 넘어갈게요. 되게 어려웠죠? 분할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분할의 개념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시고 이제 이 뒤에 여자 1명 남자 1명으로 이루어진 조가 2개의 확률은 조조합으로 먼저 나눠 왔어요. 그래서 조조합으로 나눠서 이렇게 되더라. 여자 1명 남자 1명인 조가 2개가 생기고 그럼 나머지 남남여여. 남남여여가 뭔가 확연히 구분되니까 남남인 케이스 먼저 나눠봤고 여여인 기준으로 나눠봤고 근데 나머지 떨거지를 어떻게 이제 배열할지 그걸 나눠보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2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풀 수가 있어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옛날에 심화 확통에 나왔던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틀린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거 있구나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도 되게 좋은 문제인데 이제 이런 주머니가 있어요. 항상 주머니 문제가 나오면 주머니가 없더라도 주머니를 그려주는 게 이해가 빨라요. 흰 공 3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근데 공에는 1, 2, 3이라고 써있다. 주머니에 임의의 공 2개를 꺼낼 때 나왔죠? 때.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 구할 수가 있습니다. 뒤 볼 필요도 없어요. 일단 여기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2개를 꺼낸다. 이거에 이제 경우의 수인 거죠.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생깁니까? 우리 이거 너무나도 간단하잖아요. 62, 6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 조합의 경우의 수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꺼낸 공의 숫자의 최소값을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이거는 뭔가 좀 다르네요. 얘는 확률을 3번 구하면 됩니다. 확률 변수 x는 2개를 이렇게 꺼냈을 때 그 2개의 숫자 중에서 최소가 있겠죠. 최소값을 확률 변수 x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소값이 그럼 될 수 있는 거 확률 변수 문제가 나오면 될 수 있는 모든 확률 변수를 찾아야 돼요. 여기서는 1, 2, 3밖에 없겠죠. 최소값이 1일 때가 있고 2일 때가 있고 3일 때가 있고 그럼 이거 3개의 확률을 따로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해보겠습니다. 잠시만 정리 좀 하고 구할게요. 오케이.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3개의 확률만 구하면 돼요. 그래서 각자 하나씩 구해봅시다. 이제 확률이 이제 최소값이 1일 확률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최소값이 1일 확률은 뽑았을 때 1이 하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오늘은 다 배반 사건 이렇게 경우 나누는 걸로 풀 거예요. 뽑았는데 하얀 1이 있고 까만 1이 있죠. 근데 둘을 같이 뽑을 수도 있고 하얀 1만 뽑을 수가 있고 까만 1만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둘을 같이 뽑는 경우의 수를 봅시다. 경우의 수는 당연히 둘을 같이 뽑으니까 딱 한 가지 나오겠죠. 그리고 이 하얀 1은 뽑고 까만 2는 안 뽑는 경우의 수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숫자가 1, 2, 3과 1, 2, 3 까만색이 있는데 이거 두 개는 이미 얘가 뽑는다 안 뽑는다 결정이 돼 있으니까 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그냥 아무거나 뽑아도 돼요.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네 가지가 나오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1 중에서 1은 안 뽑고 1 뽑았으니까 이미 여기는 카운팅이 들어가지 않고 나머지 2, 3, 2, 3 중에서 한 가지를 뽑는 경우의 수. 네 가지가 생기는 거죠. 총 몇 가지가 생깁니까? 4 더하기 4 더하기 1. 9가지 생깁니다. 따라서 얘는 전체 6C는 뭡니까? 6, 5, 2, 1. 그래서 3, 5, 15. 15죠? 15분의 9가 되더라. 그럼 이제 PX가 2일 때 봅시다. 최소값이 두 개 뽑았는데 최소값이 2다. 이런 얘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2 둘 다 뽑을 때가 있겠고 2를 뽑았는데 한 개는 뽑고 한 개는 안 뽑고 얘도 얘 까만 걸 뽑고 하얀 걸 안 뽑고 얘는 한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고요. 얘는 어디서 뽑아야 됩니까? 뽑을 수 있는 거는 3밖에 없어요. 3 또는 까만 3 총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3 또는 까만 3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다 더하면은 5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죠. 아하 15분의 5 x가 3일 때를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3, 3 15분의 1 이렇게 했으면은 확률 분포표를 만드는 문제에서는 검증해 줘야 돼요.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다 더하니까 이렇게 더해 10 이렇게 더해 5 15 1이 되는구나. 검증 어느 정도 맞다고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평균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곱해서 다 더해주면 돼요. 계산은 안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 여기는 선생님 이제 확률 분포표 문제가 아닌가요? 아니요. 경우의 수 문제예요. 경우의 수와 확률 문제예요. 경우의 수로 확률 구하는데 3번을 각각 구해주면 돼요. 알겠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정답은 곱해서 더해 평균이니까 이렇게 3개 곱한 다음에 다 더하면 됩니다. 다음 여러분 힘드시죠? 이게 아마 한 15분 정도 더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 부지런히 끝까지 들으세요. 들으시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경우의 수가 이런 느낌이구나. 이 느낌이 확 바뀔 수가 있어요. 이거는 보장 드립니다. 경우의 수 이거 끝까지 꼭 들어보세요. 얘도 볼게요. 때가 있죠. 때 앞에 있는 조건. 이게 전체 사건의 조건. 전체부터 먼저 구해봅시다. 전체 사건의 조건은 어떻게 나오냐? 이제 9개 공 주머니 공 나왔으니까 이거 그림 그리세요. 선생님 이거 뭐 똑똑한데 나 그냥 풀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게 바로 시작이에요. 여기서 내가 몇 개를 뽑냐면 4개를 뽑을 거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다 보면은 뭔가 이제 머릿속에서 정리가 좀 됩니다. 그러면은 임으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니까 전체의 경우의 수는 조건이 아무것도 붙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9개 중에서 4개 뽑을 때 9 콤비네이션 4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와 작은 수의 합이 7과 9 7 이상이고 9 이하의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사건의 경우의 수로 해야겠죠. 사건은 좀 조건이 있어요. 이제 가장 작은 거와 가장 큰 수의 공 숫자가 있겠죠. 차이가 얼마냐? 7 이상 이거의 차이가 이제 7부터 시작해서 9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경우의 수를 따질 겁니다. 첫 번째 기준 뭘로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기준이죠. 차이가 7 이상 9 이하라고 했으니까 차이로 한번 해봅시다. 차이가 7 나올 수도 있고 합이 차이란다. 죄송합니다. 합이네요. 합이 7과 9 사이라고 했으니까 합이 7일 때 8일 때 9일 때 세 가지 나누면 되겠죠. 첫 번째 조건은 합이 뭐냐 이걸로 나눠봤습니다. 그럼 7인 것부터 먼저 구해볼게요. 합이 7일 때 순서 조합 은근히 많이 나와요. 우리 자연수의 분할 이런 것처럼 순서 조합부터 먼저 해봅시다. 얘가 민과 맥스의 이제 순서 조합이라고 하기보다는 민과 맥스의 이제 값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순서 조합으로 먼저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순서 조합 이제 합이 7이려면은 1, 6과 2, 5와 그리고 3, 4 이거 3개가 있어요. 3개의 경우가 나와요. 선생님 4, 3은요? 조합이라 그랬으니까 4, 3이나 3, 4랑 같은 거예요. 볼게요. 이제 1 더하기 6 해가지고 7이 나온 경우를 봅시다. 1 더하기 6해서 7이 나온 경우는
우리 어떻게 되냐면, 이 사이에 얘가 지금 가장 작은 값이고 얘가 가장 큰 값이죠. 그러면은 네 개의 공을 꺼낸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작은 값과 큰 값을 구했으니까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배터리가 부족해서 꽂고 왔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1과 6이 됐다면은 이제 나머지 두 개의 값은 1, 6 사이에 있는 2, 3, 4, 5 중에서 두 가지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2, 3이 나머지 두 개의 수가 2, 3일 때가 있고 2, 4일 때가 있고 2, 5일 때가 있고 3, 4, 3, 5 3, 4, 3, 5 그리고 4, 5 이렇게 있겠죠. 우리 이 경우의 수를 셀 때 유식한 방법으로 4시2라고 얘기를 하죠.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한다. 근데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썼어요. 이만큼 경우의 수가 생기니까 총 6개의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그리고 2랑 5 조합 한번 볼게요. 2, 5 조합. 그리고 3, 4 조합 이렇게 있는데 2, 5 조합 사이에는 얘가 작은 값이고 얘가 가장 큰 값이니까 중간에 3, 4가 있어요. 이게 바로 나머지 두 개가 되는 거죠. 선택해야 되는 나머지 두 개. 그럼 3, 4밖에 없으니까 얘는 그냥 한 개가 나옵니다. 예를 볼게요. 3, 4가 얘가 가장 작은 값이고 가장 큰 값이어야 되는데 중간에 없죠. 그러니까 그냥 얘는 빵개 없어. 그래서 이제 빵개가 나옵니다. 8도 그런 식으로 구해볼게요. 8 구하면은 얘는 1, 7 수서 조합이 2, 6 그리고 3, 4 3, 5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4, 4 1, 7 사이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2, 3, 4, 5, 6 6개가 있죠. 그 중에 몇 개만 선택하면 됩니까? 6시 2 두 개만 선택하면 됩니다. 6시 2개가 나오고요. 6시 2개는 6, 5, 2, 1 이니까 3, 5, 15 15개가 나옵니다.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2랑 6 사이에는 3, 4, 5가 있죠. 여기서 두 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3, 4, 5개 3개 중에서 두 개만 선택하면 된다는 거니까 3개 중에서 두 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 3. 그리고 3, 5 얘가 지금 4밖에 없죠. 두 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두 개가 안 되죠. 얘는 나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4, 4 가운데 있지도 않죠. 얘는 나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고 이제 9를 봅시다. 9를 이거 조금 정리하고 이제 풀게요. 이거 없는 거는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려. 그 다음에 9를 봅시다. 9도 숫자 조합이 1, 8과 2 뭐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왔죠. 수영도를 그린 이유는 수영도를 그리면은 어떤 어려운 문제도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항상 수영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거 이렇게 나누는 건데 이제 1, 8인 경우 얘는 지금 중간에 2, 3, 4, 5, 6 8 있어요. 8 있죠. 7까지 해가지고 총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중에서 2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 얘는 그런 식으로 하면 5개 중에 2개 5개가 아니죠. 3, 4, 5, 6 4개 중에서 2개 그리고 얘는 4, 5 2개 중에서 2개 총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경우의 수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 더한 다음에 이게 다 더하면 뭐가 되냐?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 경우의 수에서 사건의 경우의 수를 나눠버리면은 답이 나옵니다. 계산 안 합니다. 풀어보십시오. 다음 이제 또 조짜기가 나왔네요. 6명의 학생이 있는데 2명씩 짝을 지어 6명을 둘둘둘로 조짜기를 한다라고 하니까 한다. 사실 때를 찾아도 되지만 한다까지도 이제 때 뭐뭐뭐뭐 때 이거랑 비슷한 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6시 2, 4시 2, 2시 2가 되고요. 그리고 똑같은 2는 구별 안 되니까 3팩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사건 볼게요. A, B는 같은 조의 편성 그리고 C와 D는 다른 조의 편성 A, B는 같은 조가 됩니다. 이미 그냥 A, B는 뭐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C가 D랑 다른 조의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럼 C짝꿍이 있고 D짝꿍이 있어요. 너무 쉽네. C짝꿍 결정해야 되는 거는 C짝꿍을 이제 기준으로 삼아봅시다. C짝꿍이 2가 될 수도 있고 나머지가 2랑 F밖에 없으니까 2가 될 수도 있고 F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조건 결정해야 되는 게 D짝꿍이죠. D짝꿍은 뭐예요? 2 되면 남은 애가 F밖에 없으니까 F 되는 거고 얘가 F면은 2가 되는 거고 총 한 가지 경우의 수, 한 가지 경우의 수,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사건의 경우의 수는 두 가지예요. 이거 분의 이거 해가지고 풀면은 답이 나옵니다. 다음 여학생 4명과 남학생 2명이 6명이 하루에 1명씩 봉사활동을 하려고 한다. 여기까지가 뗀 거죠? 아니야. 여기까지가 뗍니다.
이때 봉사활동 순번을 임의로 정한다. 6명이 순번을 정하는 거예요. 6명이 6날에 이제 어떻게 순서를 짤 건지 순서 정하는 경우의 수, 순열이죠. 6팩토리얼, 이게 바로 전체가 됩니다. 그럼 사건 구해볼게요. 사건은 어떻게 되냐? 첫째 날 또는 여섯째 날에 남학생이 봉사활동을 하게 될 확률은, 또는 나죠. 또는 첫째 날이 있고 여섯째 날이 있는데, 첫째 날이 있고 여섯째 날이 있는데, 여기에 첫째 날 또는 여섯째 날에 남학생이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또는이라고 나왔으니까 우리 이렇게 나눠볼게요. 첫째 날과 여섯째 날만 기준으로 나눠볼게요. 첫째 날, 여섯째 날만 기준으로 나눠보면, 첫째 날에 남학생, 여섯째 날 여학생, 반대로 첫째 날에 여학생, 여섯째 날에 남학생. 또는이니까 이거 세 가지 케이스인 거죠. 여여만 안 오면 된단 말이죠. 그럼 남녀, 여기서 이제 또 경우의 수를 세봅시다. 남녀가 왔을 때 첫째 날에 남자가 온다라는 거는 나왔고, 마지막 날에 여자가 온다는 게 나왔죠. 그러면은 그 다음 기준을 어떻게 잡아보냐면은, 첫째 날에 남자 누구, 이거로 기준 잡아봅시다. 그럼 첫째 날에 남자가 지금 2명밖에 없죠. 남자 아까처럼 이렇게 네모 1, 2번이 있다고 해보고, 여자가 세모 1, 2, 3, 4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네모 1, 2번이니까 첫째 날 남자 네모 이렇게 올 수가 있고 2번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여섯째 날에 여자 누구, 여섯째 날 여자라고 이제 자리까지 정해졌으니까 여자가 올 경우의 수는 그냥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죠. 4가지, 2가지당 4가지씩 달리고, 얘도 뭐 1, 2, 3,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머지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몇 명 있냐? 첫째 날과 여섯째 날이 결정이 됐으니까 나머지 4명을 그냥 남는 4명에서 분배를 하면 되는 거죠. 6팩토리얼. 얘도 마찬가지 6팩토리얼. 6팩토리얼. 6팩토리얼 몇 개 있습니까? 2개, 2가지당 4가지. 총 8개 있죠. 6팩토리얼이 8개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오는 거 끝났어요. 여남 오는 거 똑같아요. 하다 보면은 선생님 수영도 너무 노가다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다 보면은 패턴이 보입니다. 그래서 상동 이런 게 보여요. 상동. 뭐 크게 다를 게 없죠. 그래서 똑같이 방금 구했던 걸 또 쓸 수가 있어요. 6팩토리얼 곱하기 8가지다. 그럼 곱하기 2만 해도 되고. 남남까지만 봅시다. 남남은 첫 번째 남자 누구, 첫 번째 오는 남자가 누구. 첫 번째 오는 남자가 1번이 될 수도 있고 2번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여섯 번째 남자가 누구, 이걸 기준으로 삼아보면은 첫 번째 날 1번이 오면은 두 번째 날에 2번 남자가 올 수가 있고, 첫 번째 날에 2번이 오면 두 번째 남자가 1번이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 첫 번째 날, 여섯째 날에 결정이 됐으니까 중간에 있는 놈들 4팩토리얼 가지씩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답은 4팩토리얼이 2개가 있잖아요. 4팩토리얼 곱하기 여기 죄송하네. 6팩토리얼이 아니라 4팩토리얼이네요. 예. 곱하기 2 해가지고 이거 3개 다 더해주면 됩니다. 이해 되셨나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 문제. 이제 구술에는 1, 2, 3, 4, 5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5개의 구술. 그치, 이런 그림 그려주면 아주 좋아요. 우리가 그릴 필요가 없는 거죠. 없으면 그려주세요. 주머니라도. 철수가 여기서 꺼내요. 영희가 여기서 꺼내요. 근데 이놈들이 한 개씩 꺼내요. 숫자를 확인 후 다시 넣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와 같은 시행을 반복할 때 첫 번째 꺼낸 두 구슬에 적혀있는 숫자가 다르고, 두 번째 꺼낸 두 구슬에 적혀있는 숫자가 같을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건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두 번째까지만 보면 돼요. 두 번째까지만. 잠시만요. 이거 왜 뒤로 갔어?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부터 먼저 구해봅시다. 철수는 여기서 뽑는데 한 번 뽑고 두 번 뽑고, 영희도 여기서 뽑는데 한 번 뽑고 두 번 뽑고, 즉 첫 번째 시행도 하고요. 철수랑 영희가 첫 번째 뽑기도 하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를 뽑기도 해요. 철수가 뽑은 거, 영희가 뭘 뽑았냐, 이런 것들 다 결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볼게요. 요 위치를 갖다가 첫 번째 철수, 1첫 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1철이 뭐 뽑을까 기준으로 삼아보면 이제 전체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1철은 여기서 하나를 뽑으니까 1, 2, 3, 4, 5 총 5가지 나오죠. 그럼 1, 0을 구해볼게요. 1, 0. 영희가 첫 번째 뭘 뽑았냐, 얘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뽑으면 되니까 어차피 여기랑 여기 좀 다르잖아요. 그 주머니가.
그래서 얘도 1, 2, 3, 4, 5 5가지씩 생겨요. 5가지씩. 다 합치면 뭐냐? 5가지씩 5가지 해가지고 25개 일단 생겨 있고요. 그리고 이 철도 구해야겠죠. 철수가 두 번째 뽑은 거. 이 케이스에서는 철수가 첫 번째 1을 뽑았으니까 1 제외한 나머지 2, 3, 4, 5를 뽑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2, 0 봅시다. 2, 0. 0이 두 번째. 이 케이스에서는 0이가 첫 번째 1을 뽑았으니까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1 뺀 나머지를 뽑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안 집어넣으니까. 그러면은 요거 한 가지당 몇 가지가 달렸습니까? 4 곱하기 4의 가지가 달렸죠.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달리겠죠. 얘도 마찬가지. 따라서 5 곱하기 5 가지당 4 곱하기 4 가지씩 달리는 거니까 곱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게 바로 전체가 됩니다. 다시 한번 0이 철수 이거 결정하는 경우의 수, 이거 선택하는 거 5가지, 이거 선택하는 거 5가지, 이거 선택하는 거 4가지, 그냥 이거 빼고 나머지, 이거 선택하는 거 4가지, 이거 빼고 나머지 해가지고 5, 5, 4, 4예요. 예. 그 다음에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봅시다. 사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때 다음에 있는 놈들인 거죠. 첫 번째는 다르고 두 번째는 같다. 첫 번째 시행에서는 다르고 두 번째 시행에서는 같다 라고 얘기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다르다를 기준으로 하는 게 편합니까? 같다를 기준으로 하는 게 편합니까? 같다를 기준으로 하는 게 편하죠. 그래서 순서를 바꿉니다. 두 번째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로 같은지 이걸 한번 기준 삼아서 나눠보겠습니다. 1로 같을 수가 있고 2로 같을 수가 있고 3으로 같을 수가 있고 4로 같을 수가 있고 5로 같을 수가 있죠. 그래서 1, 2, 3, 4, 5로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 뽑는지 다 결정이 된 거예요. 얘는 두 번째 철수도 1 뽑고 여기도 1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를 한번 해봅니다. 첫 번째는 달라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철수가 뭘 뽑은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1철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를 1 뽑을 테니까 첫 번째는 1 아닌 2, 3, 4, 5를 뽑을 거예요. 4가지가 나오죠. 그러면 첫 번째 0이는 이 케이스에서 뭘 뽑을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0이는 1을 뽑을 테니까 또 첫 번째는 철수랑 달라야 되니까 3, 4, 5가지를 뽑을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철수와 다른 2, 4, 5를 뽑을 겁니다. 지금 세 가지씩 달려있죠? 4가지당 3가지씩 달려있죠? 그래서 그런 게 또 5가지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뭐냐면, 사건의 경우의 수는 5, 4, 3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이거 분의 5, 4, 3 해버리면은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빠른 원포인트 레슨을 다 했는데, 여러분 기억할 거 때 1 이게 조건 1 이게 조건 2라면은 이제 전 사건의 조건은 경우의 수는 조건 1만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다 세면 되고요. 사건의 경우의 수는 조건 1 중에서 조건 2까지 만족하는 거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하는데, 여러분 수형도 꼭 쓰는 게 좋아요. 처음에 공식 선생님 왜 이렇게 수형도 그려가지고 곱하기만 하면 될 거를 왜 이렇게 어렵게 푸시나요? 해설지에는 한 줄 딱 돼 있던데, 여러분 해설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딱 했을 때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든 풀어야 돼요. 쩌리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은 풀 수 있는 방법대로 풀어야 됩니다. 수형도 기준만 잘 잡아서 풀다 보면은 경우의 수 문제 너무나도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화려한 풀이법에 혹하지 마시고, 화려한 풀이법도 다 수형도로 개념을 잡은 다음에 익숙한 학생들이 화려하게 풀이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수형도 꼭 명심하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